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요. 최준영 박사는 미국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기업 관계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다들 똑같은 자료를 봅니다. 언론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간단하게 이제 챙겨서 이제 보기도 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안 보는 자료를 보는 거는 아마 이쪽 자료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국회에서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좀 챙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의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제 입법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지만 미국 의회도 하원, 상원 있습니다만 의원들끼리 모여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 복잡한 일들을 누군가는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즉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조직들이 각 나라 의회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4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S라고 하는 조사처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GAO라고 하는 회계감사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고 하는 요 기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주로 다루는 예산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 4개 입법 지원 기관을 이제 미국 의회에 4가지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정기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야, 이거를 이렇게 그냥 까발려도 돼? 라고 할 정도의 날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런 거는 도대체 왜 보고서를 내지? 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떻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꼭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뭔가 외신이나 보다 보면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뭐가 나오면 한번 원소스를 꼭 찾아보세요. 원소스를 찾아보면 훨씬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또 연관돼 있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GAO라고 하는 이 회계감사원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은 엠피비어스 월페어 플릿이라고 그러죠. 엠피비어스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륙함, 군사 용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들이 이제 상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엠피비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륙함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여다봤는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해병대라고 하는, 즉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 상륙을 하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딱 2나라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되게 강렬하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엎은 그러한 기억이 되게 강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끊임없는 연속적인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에서 승기를 잡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특수부대의 개념이 아니고 대규모 상비군으로서의 해병대, 그리고 상륙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근처까지 상륙할 수 있는 병력들, 즉 해병대를 데리고 가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륙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피로 이제 얻게 됩니다. 즉 상륙을 시키려면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조금씩 찔끔찔끔 상륙시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왕창 밀어넣는 게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 해군이 운용하는 상륙함입니다. 상륙함, 미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상륙함은 총 4가지 종류의 32척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용어를 보다 보면 주로 이제 야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알아보시죠. 일단 상륙함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딱 봤을 때 이거 항공모함 아니야? 싶은 상륙함이 있습니다. 즉 전통 갑판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판이 하나로 다 튀어 있는 항공모함처럼 평평한 갑판이 함수부터 한미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상륙함들을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LHA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랜딩 헬리콥터 어설트라고 그러죠. 즉 이 넓은 이 항공모함과 비슷한 이 가판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륙을 하고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헬기를 이제 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HA라고 부르는 이 상륙함이 미국 해군에는 두 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HD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다른 이 상륙함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판에 지금 보면은 그 V22도 있고 수직 이착륙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스텔리온 같은데 헬기들도 지금 같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LHD는 당연히 랜딩, 그렇죠, 상륙, 그 다음에 헬리콥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LCAC이라고 부르는 고속 그 상륙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LPD라고 하는 요즘에 유럽에서 주로 상륙함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상륙함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항공모함이랑 다르네. 맞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판이 있어요. 그래서 헬기들이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통 가판형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러한 LPD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장비를 이제 싣고 그 다음에 주로 헬기를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딩 플랫폼 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13척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SD라고 할 수 있는 랜딩 쉽 독.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여기가 이제 독이 보이죠, 보면은. 그래서 위에서는 헬기가, 아래에서는 이제 상륙함이 이제 발진을 하는 이제 이러한 상륙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독의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고정익기를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대를 파견을 하고 상륙 작전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륙함 같은 경우는 세 곳에 집중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 국가이면서 해양 국가죠. 그래서 미국의 동쪽 같은 경우는 대서양하고 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쪽은 이제 노퍽 지역에 집중 배치가 돼 있고 서해안 지역은 이제 샌디에고 지역에 이런 상륙함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사세보 이 지역에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해군의 상륙함은 이렇게 세 곳에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륙함을 타고 상륙하는 이제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보통 ARG, 뭐 MEU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AR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륙 준비단이라고 이제 상륙 준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걸 번역하기가 좀 뭐라고 번역한 용어가 있는데 순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앰피비어스 레디 그룹이라고 보통 불러서 이 그룹들이 상륙함을 타고 상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ARG에는 세 척의 상륙함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HD나 LHA로 표시되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LPD 한 척, 그다음에 LSD 한 척 이렇게 해서 세 척이 붙어서 약 2,100명 정도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LHD나 LHA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커서 한 1,000명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옛날 구형이라고 하는 LSD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그룹이 상륙 준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실제로 이 밑에 이 상륙 준비단이라고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해병대 같은 경우는 MEU라고 해병 원정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작은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군대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이제 같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륙 작전이란 건 입체전이죠. 그러니까 상륙을 하면은 뭐 탱크도 필요하고 자주포도 필요하고 하지만 상륙하기 전까지는 또 별도의 상륙 장갑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헬기 이왕이면 뭐 그것을 독자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해병대는 전투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도 있고 뭐 다 있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해병 원정대 같은 경우는 해병 공직 이동을 위한 최소 부대 단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륙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32척. 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한 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함으로 대표되는 상륙함이 이제 2척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LST와 같은 그런 이제 다른 형태, 지금 미국과는 좀 다른 형태의 상륙함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사이즈 면에서 봤을 때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훨씬 큰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GAO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런 상륙함들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2척의 상륙함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다 맨날 이제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뭐 해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은 끊임없이 한 척은 뭐 이제 바다 위에서 돌아오고 있고 한 척은 뭐 정비나 수리를 받고 있고 한 척은 이제 배치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 3척이나 4척이 로테이션을 해야 한 척을 항상 이제 작전 환경에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상륙함 전력의 한 절반 정도를 스탠바이 시켜놓는 게 목표인데 이게 계속 안 돼요. 한 45%, 44% 정도로 되는데 이게 이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소 2개의 ARG 그러니까 이제 상륙 준비단 그 다음에 그 해병 원정대가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륙함들이 제때제때 딱딱 배치가 돼야 뭐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투입이 되는데 이 상륙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만 뭐 LHA 같은 요런 LH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F-35라든지 옛날 같으면 이제 해리어 같은 고정익기도 이제 운영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해야만 이 조종사의 이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면허 따면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뭐 내가 한번 전투기 파일럿이 됐어라고 해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타임마다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실제 훈련을 해야만 그 자격 요건이 유지가 되는데 배가 없으면 또 해병대에 있는 해병항공단에 있는 조종사들이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는 이제 항모 전투단도 중요하지만 해병 원정대가 실제로 상륙을 해서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배치되는 전력인데 상륙함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에 큰 차질이 이제 빚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상륙함들이 정비를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비가 있습니다. 현대화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정비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일상적인 정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96시간 정비를 하다가 뭔 일이 생겨. 그러면 96시간 즉 4일 만에 다 집어치우고 다시 인력을 탑승시켜가지고 바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GAO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택도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즉 자료상에 보면 96시간 만에 다시 현역으로 투입될 수 있는 지금 수리 중이지만 있는 전력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도저히 96시간에 다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갖고 있는 32척의 배 상륙함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지금 투입 가능한 선박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GAO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군과 실제로 이 상륙함에 타서 뭔가 작전을 해야 되는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배를 쓸 수 있지? 라고 하는 기준, 즉 이 정도 기준은 맞추면 작전에 투입 가능해 라고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미국 의회와 미국 해군의 의견 대립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래된 배들은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아요. 유지 보수 비용만 많이 들지 작전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탱크 킬러라고 할 수 있는 A-10 지원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배치돼 있죠. 북한군이 탱크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은 딱 떠가지고 육군을 지원해주는 A-10기가 참 좋습니다.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공군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일 목적이에요. 오로지 지상작전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일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기체를 이만큼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파일럿이라든지 운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 쟤네들 써먹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여러 가지 뭐 맨패드라든지 대공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장에 저속에 어떻게 보면 저공을 비행하는 그러한 비행기들은 쓸모없다라는 게 미 공군의 이제 생각인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뭐 우크라이나군도 운용하지만 수호이 25 같은 지상 작전 지원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32척이라고 하는 상륙함이 있습니다만 한 16척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태가 이제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GAO 입장에서 봤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32척 가운데 16척이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절반이에요. 절반. 특히나 이 일반 뭐 우리가 이 이지스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무슨 잠수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서 상륙함이 정비, 유지 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것이 이 GAO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정비가 지연이 돼가지고 작전에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하지 못한 선박이 13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7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LSD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LSD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하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LSD라는 이 함종은 너무 오래된 함종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은 지난 2022년에 보유하고 있는 이 함정 중에서 이 10척, 이 LSD가 10척 있는데 이 10척을 전부 다 퇴역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철로 판매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 의회에 있는 이제 상임위원회, 미 국방위원회에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 해군은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LSD는 이제 퇴역할 거야. 그러니까 퇴역하는 배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엔진을 새로 오버홀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 상태에서 이렇게 놔뒀는데 뒤늦게 퇴역시키면 안 돼라고 그래가지고 미 의회가 딴지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걸 페인트 칠해주고 그 다음에 갈아주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낡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무슨 관함식이라든지 이럴 때 딱 보여주는 아주 반짝반짝한 배들만 주로 보게 됩니다만 실제로 작전을 이제 원양 항해를 하고 들어온 배들 보면은 몰골이 좀 많이 안 좋죠, 상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도 그런데 안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지금 상륙함 중에서 이 LSD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 그만 쓸 거야. 라고 하는 상태에서 정비를 안 했는데 계속 써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노후화가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척당 지금 이거를 다시 돌리려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쪽이면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부어넣어야 되는데 미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지금 별로 성능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딴 거를 새 걸 뽑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를 안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걸 많은 돈을 들여도 실제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효과는 이제 별로 없지만 의회에서는 야 그거 왜 버려 너희들 그냥 세 배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상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크레인 종류들인데 이런 크레인 같은 LSD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들이 제대로 가동되는 게 지금 한 30% 정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이나 해병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것을 그냥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편성을 해놨지만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거는 써먹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상륙함 13척을 창정비를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서 3건만 일정대로 진영된 거예요. 나머지 11척은 다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척이 지연된 일수를 다 합해보면 한 12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눠가지고 배 한 척당 한 서너 달씩 더 지연이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의 배들을 더 혹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작전에 투입할 배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정비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나서 한 4억 달러 정도를 추가 지출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한 15년 정도를 살펴보니까 상륙함 정비에서 한 71% 그러니까 3척 중에 2척 이상은 일시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왜 이 상륙함이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4가지 원인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4가지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보면 부품 노후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품이 낡았는데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면 우리 더 이상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새로 만든 배, 이거는 쓸만하겠어 라고 하지만 설계가 이제 불량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계속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 회사한테 맡기면 잘했는데 이 회사가 점점 이 운영 보수 인력들이 옛날만큼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업체의 작업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지연되는 요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같은 이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A, B, C라는 이 함정은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A, B, C라는 이 똑같아 보이는 배지만 갖고 있는 장비가 다 다른 거죠. 버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지 보수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배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복서함이라는 이 함을 보면은 2023년 9월에 이제 배치를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2024년 4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늦게 이제 다시 투입이 됐는데 투입이 되고 나니까 바로 또 방향타가 고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 이 배는 쓸모없는 배죠. 이거 고치는데 또 석 달 이상. 그래서 2024년 7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거의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이상 지연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탑승해야 되기로 했던 15MEU 같은 경우는 뭐 작전을 배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정비를 보내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이만큼 더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륙함들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군이 치우고 싶어하는 LSD 같은 경우는 10척 중에 9척이 지금 불량 상태로 이제 판명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HD 같은 경우도 전체 7척 중에 5척. 그 다음에 LPD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아서 13척 중에 2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배 한 척당 원래 정비에 소요되는 예정되는 시간은 1년이 좀 넘는 한 480일 정도인데 실제로는 560일 가까이 이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함정별로도 예를 들어줬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와스프 함, LSD 와스프 같은 경우는 부품이 이제 노후화되고 이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부품인가라고 보면 이 LSD-1 같은 경우는 와스프함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식 엔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증기 터빈 물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증기 터빈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주로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니면 차라리 디젤이든지 하는데 이제 옛날식 이제 구식 스팀 터빈을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증기 터빈을 쓰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돼 있는 뭐 부품 제작하는 업체들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이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점점 힘들다 보니까 배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을 굴릴 엔진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로더데일 요 이제 LPD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신함입니다. 2022년 3월달에 이제 인도를 받았으니까 신빙이죠. 새 배인데 여기도 이제 크레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용 크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상륙함을 요 옆에서 내릴 수 있는 데빗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같은 핵심 장비들이 계속 고장이 나다 보니까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료계 우리도 이제 보면 차 중에서 고장 나다 보면 제일 난감한 게 연료계죠. 이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가야 내가 기름 넣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알 수도 없게 갑자기 이제 시동이 꺼지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LPD-28 포트 로더데일 함 같은 경우도 연료 및 밸러스트 이제 그 수평을 유지하는 밸러스트 탱크에 이제 수위를 표시해주는 이 기기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뭔가 이게 이상야릇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해군 공창에서 그러니까 해군이 직접 정비를 못하고 제작사를 꼭 불러야만 할 수 있는 부품들도 다수 있다라는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사항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31척, 32척 이게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이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미국 의회에서는 자꾸 해군이 배를 줄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고장나서 자꾸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국 해군은 2040년까지 최소 31척의 상륙함을 이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함을 계속 쓰든지 아니면 신주함을 뽑아가지고 맞추든지 어쨌든 2040년까지는 31척을 유지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LHA 한 척, 그 다음에 4년마다 LPD 한 척 이렇게 구매를 해서 차근차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조선소가 과연 미국 해군이 원하는 속도대로 이런 걸 만들어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드는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데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LPD 같은 경우는 한 척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까지 6년 반 정도 걸리고요. 좀 더 복잡한 LHA 같은 경우는 뭐 7년 이상이 보통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것을 2년마다 한 척씩 착착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굴리던 배들을 이제 수명 연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LSD 같은 경우도 원래 2035년까지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퇴역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쓰는 지금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LHD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예상 수명보다 훨씬 많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10년을 훌쩍 넘는 식으로 더 쓰는 말 그대로 노인 학대 식으로 배를 굴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낡은 배를 가지고 중국 해군과 신빙 배로 다 무장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AO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대안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 척씩 발주하지 말고 그냥 10년에 몇 척 이런 식으로 왕창 발주를 하면은 좀 좋잖아. 왜? 그렇게 발주를 해야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관련된 인력도 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도 하는데 지금 한 척 한 척 발주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또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는 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뭐냐?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는 이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올해는 지금 이 배가 괜찮지만 10년 후에 이 배가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비용을 좀 절감하겠다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춘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가 안 되는 배를 계속 구형함만 뽑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도 미국 의회에는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사시 우리 바다에 와서 한국 해병대와 더불어서 같이 작전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수는 많습니다만 단독으로 상륙할 수 있는 여력이 글쎄요 대대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해병 사단 이제 2개 사단이 있습니다만 연대급도 아마 상륙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즉 미국 해병대와 공동 작전을 해야만 유사시에 제대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륙함이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절반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걱정과 고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다 공개를 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신감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무를 그냥 꾸역꾸역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은 미 해군의 상륙함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국 의회와 관련돼 있는 기관들에서 나오는 소스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재미는 좀 없어요. 좀 딱딱한 용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되게 무미건조한 표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립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그냥 졸리는 꾸벅꾸벅 졸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그거를 이겨내고 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되게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아주 의원들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에는 팩트는 100% 맞다. 그리고 되게 가치 중립적이다. 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미국 의회 4대 입법지원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한번 보시라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